매일 위험천만한 생과 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한 남자. 그날도 아슬아슬한 고비를 넘겼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김자홍. 죽음이라는 손님은 갑작스레 찾아들었죠. 괜찮아. 아저씨 오늘 처음 죽어봐서 그래. 김자홍 씨께서는 2017년 4월 28일 오늘 예정대로 무사히 사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눈앞에 또 다른 삶과 죽음의 경계가 펼쳐집니다. 개봉 전 이미 103개국 선판매 기록을 세웠다는 어마어마한 소문의 영화.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영화로 만들겠다는 거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준비부터 촬영까지 6년. 국내 최초 1, 2편 동시 제작. 제작비 400억이 들어간 초대형 프로젝트. 누구나 가지만 그 누구도 볼 수 없었던 죽음의 뒤편. 7개의 지옥, 저승세계의 문이 지금 열립니다. 차사들에게 이끌려 저승의 입구에 도착한 자홍. 귀인이에요, 귀인! 그리고 저분이 아까 소개를 못 시켜드린 강림 차사님. 김자홍 씨, 귀인입니다. 반갑습니다. 귀인. 아직도 이 상황이 납득되지 않는데 여기. 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저승세계는 귀인 김자홍을 받아들일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죠. 자홍 씨! 정의로운 왕자 맞네요. 정의로운 왕자 귀인 김자홍이요. 그가 마주한 첫 번째 지옥. 살인 지옥이야. 전 사람을 해친 적이 없습니다. 살인 지옥은 간접적인 죄도 묻습니다. 김자홍 씨의 언행에 영향을 미쳐 누군가를 죽게 했다면 그 원인 제공만으로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강림의 설명에 기억 저편에 묻었던 과거의 사건이 떠오르는데요. 야, 이러다 다 무너져. 야, 빨리 가. 나 금방 올 거야. 그대로 가만히 있어야 돼. 몇 년 전 출동했던 화재 현장. 다시 돌아갈 수 없었던 그곳과 지키지 못했던 동료와의 약속. 이 때문에 자홍은 용암이 들끓는 살인지옥의 심판대 위에 오르게 된 거죠. 본 판관들은 피고 김자홍을 간접 살인죄로 화탕형 50년을 5년 귀인한테 무슨 50년을 때려, 병신아. 차사들은 최후 변론을 시작하라. 드디어 강림이 나설 차례. 피고는 자신과 일면식도 없는 8명의 목숨을 구해내느라 자신과 가장 가까웠던 단 한 명, 그 동료의 목숨은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의 목숨의 무게는 어떻게 다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숨의 무게를 어떻게 재? 그게 이렇게 만져지는 거냐? 안 보이는 게 무게가 있으면은 그게 다 같은 거지. 판관의 실수 덕에 역전된 분위기. 존경하는 변성대왕님, 정의로운 망자 김자홍의 살인지옥 기소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판결을 내리겠다. 귀인 김자홍에게 기소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그의 의로움을 취하는 바이다. 첫 번째 고비를 무사히 넘긴 자홍과 3차사. 순풍에 돛단 듯 나태지옥까지 그 기세를 이어갑니다. 그의 열정적인 삶의 태도로 목숨을 구한 이들은 비단 인간 사회에 국한되지 않았으니 하찮은 짐승에게조차 차별 없는 사랑의 손길이 희생과 구원의 영롱한 빛이 이승 전체에 만개하였도다. 부지런한 자홍의 삶에 감동한 초강대왕. 자홍이역의 도구삼 새우장. 새우장? 어찌 저리도 자신의 몸을 던져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그리 돕고 싶었느냐? 그런데 돈 때문이었습니다. 뭐라고? 뭐니? 김자홍 씨, 내려가서 진짜 신을 한번 만나봐야겠구나. 돈을 섬겼단 발언은 초강대왕을 분노케 했고 그제야 드러난 나태지옥의 진짜 모습. 이대로라면 자홍 역시 저 죄인들과 같이 평생 달려야 하는 형벌을 받게 되는데요. 초강대왕님, 이 골칫덩어리 망자를 또다시 변호하는 강림. 김자홍은 살아생전 단 하루도 쉬지 못했습니다. 그 돈이 아니었다면 그의 가족은 지금까지 살아있지도 못했을 겁니다. 돈은 김자홍에게 전부였던 것입니다. 이 가련한 김자홍의 지친 영혼만이라도 초강대왕님께서 부디 따뜻하게 품어주시길 간청드립니다. 돈을 쫓은 목적이 가족의 부양이었다는 변론.
그 결과는 최종 판결을 하겠다. 피고 김자홍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한국적 사후 세계관에 기발한 상상력을 덧입힌 이 영화. 참신한 소재와 드라마틱한 전개로 사랑받았던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데요. 2시간 안에 그거를 소화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건데 시나리오가 굉장히 다르게 각색이 됐다는 거에서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웹툰에 등장했던 인물의 수를 영화에 맞게 줄이면서 방대한 줄거리를 간략하게 만들었고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주인공 김자홍의 캐릭터에도 변화를 줬는데요. 귀인! 감동입니다, 김자홍 씨. 소방관이라는 직업으로 극적인 요소를 더한 거죠. 우리가 좀 익숙한 것이 장대하고 끝없이 이어졌다고 하면 저승이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해서 상상하는 것조차 어려웠던 7개 지옥의 이미지. 이를 생생하게 구현하기 위해 최고의 시각효과 기술과 엄청난 규모의 세트가 동원됐죠. 검수림이라는 그 세트에서 촬영을 하는데 세트 문을 딱 열고 들어갔을 때 굉장히 놀라웠었어요. 산속에 온 것 같은 흙냄새와 풀냄새가 나더라고요. 압도적인 지옥도의 실현은 그 배경만으로도 영화를 볼 이유가 됩니다. 한편 나태지옥을 무사히 벗어난 자홍일행. 다음 관문을 향해 속도를 높이던 그때 음산한 기운이 그들을 덮칩니다. 지옥기가 왜 나와? 이승의 원기가 나타난 거죠. 망자의 변호뿐만 아니라 경호 역시 이들 차사의 역할. 베테랑답게 눈앞의 위기를 넘기지만 더욱 중요한 건 이 사태의 원인을 알아내는 것. 김자홍 씨의 저승이 이렇게 변하는 건 망자의 직계가족 중 누군가 원기가 된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당신 직계가족 엄마, 아빠, 형제 그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죽은 거라고. 그것도 원한을 가진 귀신이 돼서 원기. 덕순아, 나 잠깐 내려갔다 올 테니까 잠시만 변호 맡고 있어. 부탁한다, 이덕춘.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승으로 내려간 강림. 곧 원기의 정체가 자홍의 동생임을 알게 되죠. 김수, 네가 죽은 곳이 어디냐? 드디어 그의 앞에 모습을 드러낸 원귀 김수홍. 어떤 한이 있기에 원기가 됐는지 강림은 수홍의 기억 속 사건이 벌어진 그날로 들어갑니다. 제대도 가끔 면회 온다니까. 제대가 얼마 남지 않았던 수홍. 정서가 불안한 후임과 보초를 서던 그 밤. 야, 총 똑바로 매야지. 죄송합니다. 끔찍한 사건은 찰나의 순간 벌어지고 말았죠. 그 총성을 듣고 달려온 박중희. 그때 눈앞에 다가온 진급이 그의 뇌리를 스치고 결국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는데 닦자.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때까지 수홍이 살아있었다는 사실. 그 사이 자홍 일행 앞에 지옥세계 전체를 관장하는 염라대왕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19년 만에 만난 정의롭다는 망자가 저승을 이렇게 어지럽히는 것이냐? 그래서 강민 차사님이 급히 내려가셨습니다. 강림에게 일러라. 서둘러 원기를 소멸시키고 저승을 되돌려내지 않으면 내 친히 이승으로 내려가겠다고. 지금껏 볼 수 없었던 환상적인 스토리와 배경, 거기에 화려한 출연진까지 3박자를 모두 갖춘 이 영화. 고개 드세요, 김자홍 씨. 당신 아직 죄인 아닙니다. 신과 함께 죄와